애프터마켓 속 베스트 워스트 종목들을 통해 오늘장을 정리하고 내일장을 준비해보는 애프터마켓 B&W 시간입니다. 화요일은 박지윤 비서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정각 후약의 흐름을 보였던 오늘 시장이었지만 지난주에 짚어주셨던 SK하이닉스나 삼성 SDI 같은 종목들은 끝까지 시원하게 잘 가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애프터마켓 어떤 종목 골라오셨을지 기대가 큰데요. 그 전에 오늘장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지윤 비서가 가져온 오늘장 키워드 바로 만나보시죠. 순환의 레벨업. 뭔가 좀 더 어려워졌다라는 말을 해주실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네. 난이도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지난주에는 신리의 독주, 그리고 또 옥석의 증명. 네. 진짜인 건 어느 정도 추려졌는데 그중에서도 진짜를 봐야 한다. 그래서 대형주만에 놓고 보고 네. 삼전닉스와 삼성 SDI 등등 숫자가 찍히는 것과 확신이 가득한 종목들만 보면서 우리가 흐름을 짚어보자라는 내용으로 키워드를 정해드렸는데요. 정말 실리를 챙길 수 있는 대형주들 위주로만 독주를 했고 그 중에서도 명확하게 숫자와 확신이 붙는 쪽으로만 돈이 이동을 했습니다. 옥석의 증명이라는 키워드가 딱 맞아떨어지는 한 주였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코스피가 한 번 더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죠. 근데 참 이상합니다. 저는 지난주부터 시장이 약간 조명바를 받는 것 같다라는 네. 느낌이 들었어요. 지수는 최고치인데 내 계좌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 내 계좌는 왜 웃지 못할까 고민하셨을 것 같습니다. 마치 난 헤어진 지 2달 차인데 이제는 다 잊고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순간순간 훅 들어오는 공허함 때문에 씁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과 마음을 똑바로 단디 잡아야겠죠. 오늘 시장을 관통하는 키워드는요. 순환의 레벨업인데요. 이게 바로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그동안 시장을 좀 혼자 끌고 왔던 독주했던 반도체 체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현대차를 중심으로 로봇이라든지 철강, 금융까지 이전에 기세주들이 바톤을 이어받은 모습이었습니다. 이거는 시장이 죽는 게 아니라 지수의 체력을 키우는 건강한 조정이다, 건강한 신호다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1등만 독주하는 장에서 이제 모두가 돌아가면서 지탱해주는 장으로 체질 개선을 하고 있다라는 흐름을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금요일 방송에서는 제가 이번 주 코스닥의 분위기를 조금 즐겨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코스닥의 감정전이 사이클이 이어지게 되려면 중소형주들과 로봇주들의 기세 또한 필요합니다. 이 종목들이 지금부터 바로 갈 것이냐라고 하기에는 지금 코로나 테마라든지 아니면 보안주들이라든지 이렇게 시끌시끌한 중소형 테마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의 파동이 한번 지나가고 나야 감정적 전이가 이루어지는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코스닥의 강세장이 펼쳐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애프터마켓 종목들 살펴보면서 이번 주와 전체의 흐름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워드로 오늘 시장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애프터마켓 살펴볼게요. 박지윤 비서가 가져오는 애프터마켓 9개 종목들 바로 만나보시죠. 네,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도 이어서 만나볼게요. 바로 보여주시죠. 5개 종목이 하락 마감했고 4종목이 상승 마감을 했어요. 계속 가져와 주시는 삼성 SDI도 보이고 또 걱정 많은 ABL 바이오도 있습니다. 비서님 어떤 종목부터 출발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좀 네. 오랜만에 만나본 LG전자를 짚고 넘어가고 LG전자. 싶습니다. 네, 엔비디아랑 그 AI, 피지컬 AI 사업 협력 소식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정규장에서도 애프터에서도 빨간불을 켜내는데 내일도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까요? 일단 우리가 네. 삼전닉스를 제외하고 또 현대그룹주들이 굉장히 강했고 네. 그리고 이어받아서 LG전자부터 시작해서 많은 그룹주들 그리고 네. 한화 기세주들까지 포함되면서 기세를 이어왔습니다. 물론 전쟁이라는 이슈로 방산 종목들이 뜨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기회는 유효하다라고 봅니다. 갑자기 현대차와 기존의 기세주들이 나 왔어라고 하는 바람에 좀 놀라신 분들 계실 텐데요. 이제 이 종목은 더 이상 가전회사가 아니다라고 상승 초입부터 설명을 해온 종목이었습니다. 이제는 엔비디아와 손을 잡고 가장 중요한 발열을 잡는 액체 냉각 시스템 칠러 공급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강한 모습이었고요. 그동안 좀 저평가라는 안개 속에서 밸류에이션이 AI 모멘텀을 타고 다시 한번 부각이 된 하루였습니다. 익숙한데 새로운 매력을 가지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다가오는데 우리가 밀어낼 필요가 없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랑이 다시 한번 들어온 만큼 지금 가격부터는 오늘 세워놓은 고점 부근에서까지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상승이 지속될 것이다. 추세 유효에
의견을 드리면서 더 만나보자의 의견을 정리해드리고요. 급하게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이번 주까지는 빅 이벤트들도 나와 있기 때문에 천천히 시황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음 종목까지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강력한 추세 유효 의견 헤어질 이유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좀 안개 속에서도 네. 좀 진짜 좀 든든하게 받쳐줬었던 SK 이터닉스 이 종목도 제가 주마다 들고 왔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추세 둔화의 의견으로 이 종목을 소개했었는데 이제는 추세가 다시 한번 바뀌는 흐름입니다. 단기적 추세 둔화의 의견이었던 만큼 지금의 관점에서는 추세가 유효하다라는 관점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네. 지수가 정체되어도 갈 종목은 더 가는 상황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제도 개편이라는 확실한 정책 수혜를 입고 이제는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운 모습인데요. 고유가 국면에서의 대한에너지, 이제는 기대감이 아니라 정부 정책의 수혜가 따른다라고 하는 건 실질적인 카드를 쥐었다라는 뜻입니다. 대규모 ESS와 해상풍력 매출 전환이 임박한 시점에서는 안개 속에서도 스스로 빛을 내는 종목이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약간 힘들 때 내 옆에 있어줬던 의리남 같은 종목으로 소개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57,500원 부근에서 마감을 했지만 네. 전체적인 추세는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65,000원 부근에서는 단기 저항 매물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5,000원대 구간까지는 단기적으로 추세 우상향하는 추세 유효의 의견 드리면서 더 만나보자의 의견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네, 정리를 해보면 정책 수혜랑 실적 기대감이 맞물린 종목이다. 힘들 때도 옆에 있어준 의리 있는 종목이기 네. 때문에 추세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삼성 SDI를 좀 봐볼까 해요. 이 종목이 진짜로 옥석이 가려진 종목이지 맞아요. 않을까 옥석의 증명. 싶습니다. 아니, 오늘장에서 적자폭을 64%대나 줄였다라는 소식도 전해졌고 하반기에는 흑자 전환할 거다라는 맞아요.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실까요? 지난주 키워드와 정말 딱 맞아 떨어진 네, 종목이다라고 맞아요. 생각이 되고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 그리고 또 시장 예상치를 36%나 웃돌면서 진짜 옥석임을 증명해준 종목입니다. 북미 세액공제 수혜까지 더불어서 오면서 수익성은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고 특히 오늘 이 2차 전지가 강하게 상승을 했을 때는 로봇을 등에 업고 날았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현대차 로봇주들이 뛸 때 로봇의 심장이라고 하면은 고출력 배터리 이 수혜주를 안 볼 수가 없는데요. 로봇의 날개를 달고 숫자까지 힘입어서 한 번 더 날아오른 부각된 모습입니다. 2차 전지 내에서도 좀 차별함을 독보적으로 증명 중인 종목들이기 네. 때문에 스펙 좋고 능력 좋습니다. 왜 헤어집니까? 네. 더 만나보자의 의견 드리고요. 네. 지금 이미 고점이 82만 원대까지의 애프터마켓에서 고점을 나타내 주었기 때문에 이 추세의 흐름까지는 유효하다 말씀드리면서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오히려 조금 밀리더라도 확실하게 모멘텀과 실체와 수급과 내용이 있는 종목들로만 우직하게 들고 가셔도 계좌를 방어하실 수 있다는 점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I 이번 주에도 강력한 추세 유효 판정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S2W를 봐볼까 해요. 이 종목이 정규장에서 오전 11시 부근에 상승 전환을 했고 애프터에서는 두 자릿수 상승을 그러니까 보였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우주 AI 기업 텔레픽스와 MOU 체결한 게 호재로 작용한 것 같아요.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오늘 애프터마켓의 흐름에서의 부각된 거는 네. 앵커님 말씀해 주셨던 이슈로 상승을 했는데 지금 또 해킹 이슈들이 또 워낙에 또 많아요. 그리고 또 네. AI 데이터 센터의 가장 또 큰 병목은 이 보안을 어떻게 방어할 것이느냐에 대한 네. 큰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초반에 보안주의 추세로 제가 짚어드렸던 종목인 만큼 내일까지도 들이대 볼 수 있는 종목이 될 수도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보안주 전체적인 테마도 함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대차가 로봇 비즈니스를 키울수록 가장 또 무서운 게 바로 해킹입니다. 로봇 보안과 AI 데이터 안보 분야에서 유일무이한 파트너로 선정이 되면서 이렇게 기관이 매복하듯 좀 조심스럽게 담고 있는 실리가 꽉 찬 보안주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부터 좀 플러팅해봐도 좋다라는 의견 드리면서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이슈들로 샌즈랩, 한싹, 모니터랩, 링네트 등등등등 많은 보안주들이 무리지어서 움직이는 테마 형태가 계속 강하게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파동이 한번 지나가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술주들의 위주, 중소형주들의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요. S2W 보시면서 함께 따라오는 후발주 보안주자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차트 보시게 되시면 이전에 고점이 25,000원대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우리가 내일도 추세에 유효하다라는 관점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만 원대를 지지라인으로 보시면서 전략적으로 접근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로봇 보안 수혜 기대감 있는
만큼 추세 유효하고 지금부터 대시해봐도 좋은 종목이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어떤 종목 만나보면 좋을까요? 좀 충격적일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지난주 코스닥에 들어오는 돈의 모습을 보고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겠다. 코스닥을 좀 기대해볼까? 네. 그러면 또 바이오를 또 보게 되고 네. 이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는 좀 시청자분들께 좀 기쁨을 줄 수 있는 종목들이 무엇이 있을까 했는데 바이오가 전체적으로 지금 멘붕입니다. 맞아요. 네, 저는 감정이 무너진 자리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네. 냉정한 후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ABL 바이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장 또 가슴 아픈 종목일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라고 하면 바이오를 안 볼 수 없을 만큼 대장주의 역할을 또 하고 있던 종목인데요. 임상 결과에서 유의성 확보 실패라는 돌발 변수로 인해서 기대가 컸던 만큼 투심이 빠르게 식은 모습입니다. 네. 이런 구간을 저는 감정 붕괴 매도 구간이다라고 해서 단기간 안착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질질질질 추가 매수로 하락을 쫓기보다는 네. 지금은 냉정하게 하락이 멈출 때까지 거리를 두자라는 의견이고요. 매달리지 않고 추가 매수하지 않고 하락이 멈출 때까지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려보자의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방 지지 라인이 어느 구간에 안착하느냐에 따라서 심리가 회복되는 구간에 모멘텀 맞춰서 다시 한번 자리를 잡아볼 수 있는 구간이니까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하락하는 구간에서 하락이 멈출 때까지 차분하게 지켜보자의 전략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이오주 전반에 대한 의견은 지금과 동일하실까요? 어떻게 사실 보실까요? 바이오 종목들 중에 네. 저는 딱 걸리는 게 저는 이제 오전장에 트레이딩을 자주 하는 편인데 네. 코로나19 전염병 관련된 아주 작은 1,000억 원 미만의 작은 바이오 테마 관련된 종목들이 네. 아직 파동을 시원하게 날려주지 못했습니다. 한번 수급이 지금 안착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작디 자금 제약 바이오의 테마 수급들이 한번 지나가 주어야 어떠한 모멘텀이든 다시 한번 재료가 붙으면서 바이오 종목들이 심리 회복을 해줄 수 있는 구간이 나와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바이오의 심리가 지금은 식어버린 시장에서 네. 무리하게 쫓지는 말자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BL 바이오뿐만 아니라 바이오주들 투심이 좀 진정되고 새로운 모멘텀 확인이 될 때까지는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추세 둔화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미 반도체를 좀 볼까 해요. 현재 미장에서 반도체주들이 다 빠져서 좀 걱정입니다. 한미 반도체 내일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저는 단기적 추세 둔화다. 우리가 네. 뜨겁게 사랑을 했던 것만큼 가끔 밀당도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 뉴스나 아니면 ASML 그리고 또 수출 규제 강화라는 모멘텀으로 글로벌 장비주들이 흔들리자 차익 실현이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차익 실현에 타겟이 된 거죠. 많이 오른 종목일수록 네. 차익 실현을 빨리 하게 되니까요. 하지만 이거는 순환매의 과정일 뿐이고 위로 가려면 쉬어가는 구간도 필요한 거고 좀 더 단단하게 만나려면 이 밀당의 매력도 함께 겪어봐야 됩니다. 빅테크 실적과 지금 FOMC라는 빅 이벤트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진 만큼 섣부른 따라잡기보다는 기관이 다시 한번 매복해서 담는 자리를 기다리는 이성이 필요한 시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권태롭더라도 거리를 두자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안착할 수 있는 가격대는 32만 원 선까지 또 횡보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이때 구간에서 우리가 기회를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저항 구간이 32만 5천 원대까지 기회를 주는지 매복해 있다가 우리가 다시 한번 38만 원이라는 영광을 찾아보자의 의견으로 단기적 추세 둔화의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 잠시 숨고르기가 필요한 단기 추세 둔화 상태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 흐름을 바탕으로 내일장 키워드 전망을 해볼게요. 내일장 키워드 바로 만나보시죠. 관망 속의 매복이다.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 짚어드린 네. 6개의 종목을 이제 관통하는 하나의 진리가 딱 있습니다. 네. 결국 시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숫자와 확실한 종목을 원한다. 이건 정말 팩트인 것 같아요. LG전자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현대차 그리고 하나그룹주, 효성 등 실적이 확실한 이 안착지로서 나 여기 있었잖아 라고 하는 이렇게 좀 편안함을 주는 들이대는 종목들을 실리를 계속 집중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장은 확신으로 버티는 장이 아닙니다. 흐름을 읽는 사람들이 많이 버틸 수 있는 장이다라고 표현을 해보고 싶고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삼전닉스 하나에만 목매는 장세는 이번 주 초까지였다. 지난주까지였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초까지는 오늘처럼 이전에 기세주들이 돌아가면서 만드는 상승 리듬을 함께 타야 될 때이고 내가 선택을 했으면 그 선택에 대한 기다림의 시간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초보자분들이시라고 하면 많이 종목을 맞추려고 하시기보다는 누가 봐도 틀리지 않는 선택만 따라가셔도 계좌를 방어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택에 대한 확신을 자산으로 바꿔갈 수 있는 구간을 노려보자. 즉 왔다 갔다 기준 없이 빠진다고 해서 추매를 하기보다는요. 수급이 이동하는 길목에서 실리를 챙기는 유연함이 필요한 장세입니다. 그래서 겉보기가 지수는 굉장히 화려하지만 속은 빅테크 실적이라든지 FOMC라든지 이런 빅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혼조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기관이 몰래 다시 담는 종목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길목에서 수급을 지키고 있는 조용하게 매복하고 있는 종목들을 관찰하는 지혜가 필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기관이 몰래 다시 담게 하는 종목이나 조용히 매복한 종목들 지켜보라는 조언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지훈 비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내일을 위한 더 구체적인 전략, 내일 전략 리포트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시청자를 위한 시청자만 생각하는 시청자 마스터의 비서실 APM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시청자 마스터의 내일 투자 전략을 위해 불필요한 이야기는 덜고 핵심 전략만 제시하겠습니다. 내일 전략 리포트 시간인데요. 말은 내일 전략이면 한 주간의 전략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우리 김문석 대표의 전략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우리 김문석 대표는요, 4월의 마지막 퍼즐이라는 전략과 함께 늘 항상 지금 몇 주째 계속하는 리스크에는 세론 경계고요. 그리고 기회는 순환매입니다. 자, 4월의 마지막 퍼즐 어떤 얘기일까요? 네, 자, 뭐 이번 주는 이제 미국에서도 좀 주요 빅테크 기업들 대거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고요. 우리 한국은 뭐 이미 다 노출된 부분이긴 하지만 삼성전자가 또 확정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뭐 다들 실적 다 좋은 건 알고 있다 보니 네. 이제 이게 막상 실적 발표가 됐을 때 만약에 별 반응이 없다. 이러면 시장에서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주가 안 올라가네. 좀 팔아야 되나? 이런 분위기가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최근의 수급 상황을 봤을 때는 약간 이번 주는 새로운 성격의 차익 매물 좀 나올 가능성이 새로운 성격의 차익 매물이라고 한다면 어떤 성격인가요? 그러니까 재료 노출에 따른 차익 실현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재료 노출에 따른 차익 실현이라면 말 그대로 세론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매물이 좀 나오다 보면 시장의 호재에도 불구하고 뭐 빠지거나 이런 모습이 좀 잡힐 수가 있고요. 이러면 이제 시장 분위기가 어제까지 좋았는데 또 살짝 나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좀 경계를 해야 될 이번 주 일정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결국 마지막 퍼즐이라는 말씀 자체가 그 세론에 대한 그 반응이 마지막 퍼즐이네요. 세론이 없으면 퍼즐은 완성이 되는 거고 네, 그렇죠. 세론이 나오면은 이 퍼즐은 마지막 한 조각이 퍼즐의 한 조각 잊어버리면 안에서 막 부글부글 끓는데 그렇기 때문에 세론을 좀 경계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기회의 요인으로는 순환매를 보셨는데 이게 기회는 맞을 수도 있으나 앞서 저희가 1부 때 그런 얘기했잖아요. 너무 빠르다. 네. 그러니까 이거 요번엔 이 순서가 왔구나 하고 접근하려고 하면 벌써 저만치 가 있거든요. 그럼 네. 또 손이 안 나가게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순환매가 과연 기회로 봐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도 생기고 전략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상황은 어쨌든 간에 뭐 지금 이런 주요 기업들이 이제 재료 노출되고 난 다음에 좀 쉬어가는 모습들, 뭐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들어오게 된다면 네. 뭐 지수 전반도 빠질 거고요. 뭐 얘들 빠지는데 나는 차별화를 올리고 이런 종목들 저는 많지 않을 거라 보거든요. 네네. 이들이 빠지면 최근에 잘 나가는 종목들 다 같이 빠진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순환매라고 제가 적어드린 부분은 뭐냐 하면 어쨌든 시장 자체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 네. 올라올 때 주식을 팔아서 현금화 되는 분들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또 빠지면 이쯤 빠지면 또 한번 들어가야지 하다 보면 거기서 순환매가 나올 수가 있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이런 맥락에서는 다시 이제 재료 노출되고 주가 빠지고 한다 하더라도 어찌 본다면 좀 잘 나갔던 기업들 좀 제법 빠지는 자리에서는 또 단기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걸 한번 잘 노려보자. 어떻게 보면 좀 쉬운 영역은 아닙니다. 우리가 뭐 미국 금융위기나 여러 가지 어떤 큰 위기 때 주식시장이 빠져 있을 때는 그냥 좋은 주식을 그냥 싸게 담아 놓으면 되는 건데 그래요. 지금 위치는 사실 뭐 미국 증시든 한국 증시든 바닥권은 아니기 때문에 좀 잘 가던 게 출렁거릴 때 거기서 이제 단기 낙폭과대 반등을 노리고 주도주들 한번 싸게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나온다는 관점이지 이걸 완전 뭐
뭐 삼성전자를 예전처럼 7만 원대 잡는 이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네. 하니까 대신 이제 순환매는 어쨌든 시장에 대기 자금이 많아서 순환매는 한 번씩 또 돌 거니까 그래요. 이번에 조정 기간 잘 좀 활용을 해보자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 미국의 그 빅테크 기업의 실적 발표들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네. 그때의 관전 포인트는 뭔가 이게 일각에서는 실적보다는 그 빅테크 기업들의 입을 좀 볼 필요가 있다. AI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큼 투자를 이어갈 것이냐라는 그 입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시각도 있던데 네. 우리 김문석 대표만의 어떤 관전 포인트는 어느 쪽인가요? 네, 저는 시장은 그들의 입을 보기보다는 주가 반응을 볼 것 같다는 주가 생각이 듭니다. 반응. 왜냐하면 지금 빅테크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AI 관련해서 뭐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고 이거 잘 될 거다라는 얘기를 그동안에 계속 해왔었던 부분이고요. 다만 시장에서는 이거 뭐 순환 출자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과연 이 지금 좋은 장밋빛 전망이 계속될 수 있을까라는 우려를 좀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막상 이제 그들이 좋은 실적 내고 또 좋게 얘기하는데 주가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 따라 시장은 그게 좀 더 민감하게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결론은 우리 김문석 대표의 이야기 좀 들어보면 결론은 시장은 어느 정도 조정의 방향성으로 약간 고개를 틀었다 이렇게 해석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고 특히 이제 올해는 제가 까먹지 말아야 될 부분이 어쨌든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네. 중간 선거가 있는 해는 보통 보면 5월, 6월, 7월, 8월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한 5월, 6월, 7월, 8월 안 좋다가 중간 선거 앞두고 좀 고개를 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시기적으로도 조정이 좀 들어와야 될 시기가 아닌가. 만약 시기적으로 조정이 들어온다 그래도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 쪽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가격 조정도 좀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네. 뭐 질문하는 것마다 다 틀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시장에 대한 바람을 갖고 여쭤보기 때문에 네. 조금이라도 좀 나은 방향성이 어느 쪽인가를 여쭤보는데 뭐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 뭐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한번 시장을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김문석 대표의 브리핑 만나봤고요. 이어서 우리 강재현 대표의 전략 브리핑 어떤 전략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강재현 대표 지수는 가열권, 종목은 차별화 가능이라는 전략과 함께요. 미국 증시 기술주 실적 발표를 리스크로 뽑아주셨네요. 그리고 6,300에서 6,450포인트 매수 전략이라고 해주셨는데 자, 먼저 지수는 가열, 종목별 차별화 가능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아까 제가 선물 지수를 보면서 과열권에 진입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이번 시장에서의 기본 마디폭은 나왔다라고 저는 보는 관점입니다. 차트를 잠깐 잡아주시면은 이제 시장에서 차트를 보는 관점의 차이인데 앞전에 제가 설명했을 때는 이 구간대에서 하락 추세를 이제 돌파를 하면서 상승 추세를 전해내었고 실질적인 박스는 이 박스 마디였기 때문에 이 박스 마디가 실제로 도달을 어저께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 때 넘어갔다가 내려왔던 자리도 현재 이 자리가 되는데 근데 이제 관건은 뭐냐면 기본 마디가 뽑혔다고 해서 시장이 꺾이거나 이제 무너진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과열은 들어왔고 기본 마디는 뽑았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매물수하고 차익 실현하고 이거를 받추는 기간 조정이 약간 필요하다라는 관점인데 그럼 그 조정이 어디까지 나올 거냐라고 봤을 때 직전에 고가 자리 있죠. 요 정도만큼만 조정을 받으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은 시장에서 과열이 들어왔고 일부 종목들로는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하게 올라갔던 쪽은 너무 밸류가 부담되기 때문에 이쪽 같은 경우 이제 조정을 좀 받는 것이 당연한 거고 반대로 이제 시장에서 바닥권에 지금 움직이는 쪽 같은 경우는 그렇게 부담이 되지도 않고 실적이나 업황이 받쳐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을 이제 여전히 공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수는 과열권 하지만 종목 차별화는 가능하다. 네. 근데 제가 늘 항상 궁금한 게 저게 속보가 먼저 떴습니다. 속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미레이트 5월 1일부로 오펙 및 오펙 플러스 탈퇴를 발표를 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만만치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는데 이게 호재로 봐야 될까요? 악재로 봐야 될까요? 어떤 분이 이거는 말씀하실까요? 제가 바로 말씀드릴까요? 네. 이거는 바로 유가를 보면 알겠죠. 유가에서 시장에서 유가가 반등을 한다면은 상승한다면은 악재로 인식한다가 될 것이고
유가가 빠진다면 호재로 인식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현재 유가를 보니까 유가가 100불을 넘어갔습니다. 네. 시장에서 악재로 인식한다는 얘기가 되죠. 왜냐하면은 오펙하고 오펙 플러스에서 그동안 유가에 대한 어느 정도 서로만의 어떤 뭐랄까 네. 약속 규칙 같은 게 있었는데 저렇게 되면 자유롭게 우리가 뭐 유가에 대해서 뭐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네. 라는 얘기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악재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고 하는데 좀 더 추이를 지금 나온 속보니까요. 저희가 좀 더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 차별화라고 했는데 가던 종목이 가자. 순환매 섹터는 순환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가던 종목들만 가고 있습니다. 보면 제 느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종목별 차별화가 됐음에도 불구하지만 가던 종목만 가기 때문에 안 갔던 종목을 접근하기에는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건 키 맞추기밖에 없거든요. 아니면은 조정받았던 종목에 대해서 들어가는 건데 이게 뭐 어떤 전략적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늘 항상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섹터가 순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섹터를 좀 사고 싶은데라고 마음이 들어도 너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손이 안 나갑니다. 그렇다고 안 올라왔던 종목을 잡아놓고 기다리기에는 왠지 좀 불안함이 생기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궁금증이 있긴 합니다. 어떤 전략이 좀 좋을까요? 제가 자료를 좀 갖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다음 주에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네. 지난주 시장 업종별 등락을 보게 되면 네네. 이제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는 그냥 쉬었고 하이닉스만 강세였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와 산업재가 보통 전력기기, 원전, 그다음에 조선, 방산 이런 쪽이 지난주에 상승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반면에 금융, 자동차, 인터넷 이런 쪽은 1%대 하락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난주도 강세였던 쪽에서 이제 업종별로 나눠졌던 그런 케이스인데 이번 주는 약간 반대입니다. 지난주 강세였었던 산업재 쪽에서가 차익 실현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반대로 금융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오르지 못했던 쪽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약간 키 맞추기를 합니다. 지금 시장이.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키 맞추기 한다 했을 때는 너무나 간단한 게 너무나 과하게 올라간던 종목군들은 차익 실현이 떨어지는 게 맞는 거고요. 반대로 바닥권에서 많이 못 올라간 종목들은 반등이 나온 게 맞는다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촉매제, 그러니까 트리거가 되는 것은 우리가 현재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무난한 실적을 했는데 주가는 크게 올라간 게 없다 또는 저평가다라고 보시면은 그런 종목군들을 선별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기회 요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 요인이 6,300에서 6,450포인트 매수 전략. 네.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업종에 대한 매수 전략인 건지 결국 지수를 보고 전략을 짠다라는 말인즉슨 삼전 닉스를 말씀하시는 건지 여러 가지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우선은 삼전닉스는 좀 배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시장에서 특히나 미증시에서 기술주 실적 발표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아무래도 반도체에 대해서 뭐 미증시에서 조정을 들어올 때마다 이쪽은 좀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좀 배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내려온다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어차피 어니 시즌이라는 게 대표 기업들 끝난다가 되면은 5월달, 6월달 그 이후에 뭐가 있느냐. 사실 이게 더 중요하다가 되고 조금 더 멀리 본다면 하반기를 봐야 됩니다. 그럼 하반기에 모멘텀이 잘 들어올 수 있는 쪽이 어디냐 이걸 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시장에서 조정이 들어올 때 좀 잡으시면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쪽은 자동차. 오늘 자동차 괜찮았습니다. 네, 현대차네. 자동차도 괜찮고 그다음에 그 외적으로 금융주에서가 그동안 시장에서 강세가 없었기 때문에 금융주도 좀 볼만하고요. 그리고 그 외적으로 화학주, 철강 이런 소재 쪽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대표님의 총평을 좀 들어보면은 시장에 대한 조정이 있을 거라는 예측이신 거잖아요. 네.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그러면 결국은 반도체가 끌어올렸기 때문에 반도체 단으로 조정이 나왔을 때 지금 그동안 안 움직였던 혹은 덜 움직였던 상대적으로 네. 자동차라든지 증권주 뭐 이런 쪽으로 오히려 접근하는 전략이 굉장히 좋은 전략일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실적이 우선 무난하다 쪽이라는 게 있고 근데 이게 사실 조정이 네. 제가 볼 때는 4에서 많이 나오면 4에서 5%짜리 조정이 한 2, 3일 정도 길면 다음 주 초까지 요 정도 그렇게 길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 조정이 아이러니한 게 반도체가 한 4, 5% 빠지면은 그냥 조정이 끝납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가 지금 현재 국내 증시에서 차지하는 시총 비중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그래요. 이쪽이 한번
조정이 좀 세다 싶으면 조정 기간이 바로 끝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재원 대표의 전략 브리핑 만나봤고요. 자, 이어서 우리 김민재 대표의 전략 브리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김민재 대표 쉬어가는 종목 장세라고 전략을 짜 주셨고요. 리스크로서는 추격 매수고요. 그리고 기회 요인으로 낙폭과 대 시총 상위 섹터의 기회. 쉬어가는 종목 장세라는 전략부터 한번 만나볼게요. 일단 당장 오늘과 내일까지는 아무래도 FOMC에 대한 관망세가 나올 거라서 오늘처럼 테마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이 우량주 종목들 같은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늘같이 철강 종목들이 올라갔었을 때 이제 또 순환매가 철강 쪽으로 가나라고 해서 쫓아잡으시는 게 오히려 조금 더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뭐 시총 상위 섹터에 있었던 뭐 사실 삼성전자가 지금 못 가고 있는 것도 그렇고 하이닉스는 좀 올라가는 그 두 개의 차이점은 둘 다 실적은 좋고 올라갈 수 있는데 삼성전자는 5월 달에 좀 파업이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번 분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보고 있고 하이닉스 이런 게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하이닉스가 조금 더 수급적인 부분에서 우위를 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결론적인 거는 박스권 상단에 있다는 얘기인데 요거는 잠깐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앞서서도 이 기간 조정이냐 가격 조정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을 때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간 조정을 저는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금 벌써 2월달, 3월달, 4월달 같은 경우가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음 달에 한번 음봉을 빠지게 되면 이제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잘 가고 있다라고 사실상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지금 3월 달에 월봉이 음봉이었었고 4월 달은 양봉인데 5월 달에 한번 다시 내려오게 되면 기간 조정을 채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기간 조정이 벌써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고 5월 달 음봉 하나만 더 떨어지면 5월 중순부터나 6월 달부터는 상승 랠리 다시 이어갈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굳이 대형주나 시총상에 있는 무거운 종목들 또 레버리지 쫓아잡으시는 거는 오히려 5월 달에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자라고 말씀드리고 기회단은 제가 항상 한 3주째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할 거 다 했다. 그래서 사실상 제가 화요일 날 출연을 했을 때 보게 되면 지난주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4월 21일 같은 경우가 삼성 SD가 급등하면서 막 2차전지 얘기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때에도 시총 상위 섹터에 있는 2차전지라든지 자동차 로봇 그리고 소부장을 관심 갖자라고 말씀드리면서 2차전지는 지금 이미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자동차나 로봇을 보시자라고 말씀드렸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인보우틱스가 어제 같은 경우가 급등을 하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어제도 급등을 하면서 오늘은 이제 현대차가 또 급등을 했었죠. 즉 결국은 지금 무거운 종목들 먼저 숙지한 종목들은 지금 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총 상위에 있는 안 올라간 종목들 이 섹터에서 지금 훨씬 더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기회는 여전히 오늘도 마찬가지로 3주 연속 똑같은 말씀 드리자면 2차전지가 지금 오히려 상승한다면 쉬고 있었을 때는 좋은 매수의 기회가 지금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로봇 종목들 같은 경우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급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눌러줬을 때 매수하시면 5월 달에는 오히려 이쪽에서 더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이 리스크 추격 매수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할 것 같고 낙폭과 대 시총 상위 섹터가 기회라고 그랬는데 그럼 뭐 시장이 조정 쪽에 시각을 두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5월 달은 조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5월 달에 조정이 오기 때문에 그 섹터와 상관없이 그냥 개별 종목의 낙폭 쪽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 해석하면 될까요? 이번 달 조정이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거는 3월 달 조정은 전쟁 이슈 때문에 빠졌던 음봉이었었다면 네. 5월 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전장에 대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뭐 약간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그 부분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서 빠진다라는 관점이라서 지수가 빠지더라도 종목별로는 개별 수급이 들어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정 구간일 때 오히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회복해야 될 종목들 5월 조정 뒤에 이제 상승 랠리를 간다고 했었을 때 시장의 상승을 이끌 만한 시총 상위 섹터가 움직일 거라서 오히려 5월 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차전지라든지 로봇 쪽을 공략하시든지 아니면 자동차 쪽을 공략하시는 게 가장 좋을 거고 이쪽은 5월 달에도 오히려 수급을 좀 받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김민재 대표의 전략 브리핑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의 전략을 리스크와 기회로 구분해서 만나봤는데 우리 시청자 마스터께서는 어디에 기회가 있는지 판단이 필요할 듯합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시장을 흔든 핵심 이슈들 결국 내일의 방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 흐름을 기준으로 내일 시장에서 주목해야 될 섹터들은 또 어떤 섹터들이 있는지 세 분이 선택한 섹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실력과 수익률로 승부하는 시간, 비서진의 보고서 배틀입니다. 시청자 마스터들의 수익을 책임질 섹터, 지금부터 하나씩 공개해보겠습니다. 오늘 비서진이 선택한 섹터는 2차 전지와 자동차 부품, 그리고 시총 상위주입니다. 먼저 김문석 비서는 2차 전지 섹터를 선택했습니다. 앞서 빅퀘스천에서도 살펴봤듯이 소외되던 2차 전지 업계의 분위기가 변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삼성 SDI의 실적 발표 이후로 2차 전지주 전반에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함께 빅3로 불리는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는 30일, SK 이노베이션은 다음 달 13일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기업들의 실적 전망과 함께 현 시점 2차 전지 투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김문석 비서와 함께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강재현 비서는 자동차 부품 섹터를 선택했습니다. 유럽 자동차 공업 협회에 따르면 전기차 판매가 전년 대비 40% 이상 성장하며 회복 흐름이 나타난다는 분석입니다. 글로벌 전기차 수요가 반등 국면에 진입하면서 자동차 부품주가 수혜를 볼 걸로 전망되는데요. 최근 업계가 실적 바닥을 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강재현 비서의 전략도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민재 비서는 시총 상위 종목을 선택했습니다. 오늘까지 3주째 같은 섹터를 선택했는데요. 시총 상위 종목군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만큼 김민재 비서가 오늘은 어떤 전략을 보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여기까지 각 섹터의 흐름 짚어봤는데요. 과연 비서진들은 어떤 포인트를 보고 섹터를 선택했을지 지금부터 자세히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해서 세 분이 선택한 내일의 sek터들 살펴봤는데요. 먼저 김문석 대표의 섹터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섹터로 선택하셨는데요. 어떤 연유에서 2차 전지를 선택하셨는지 이유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 무엇보다 뭐 사실 어느 섹터가 됐든지 간에 단기 시장 과열에 따른 약간 조정 가능성 좀 염두를 하고 조금 뭐 사더라도 좀 방어적으로 좀 분할로 좀 모은다라는 관점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당연히 잘 가던 시장이 좀 내려앉는 모습이 나온다면 누구를 좀 분할면서 하면 좋을까? 역시 저는 뭐 AI 생태계 안에서 노려야 된다라고 봅니다. 우리 뭐 반도체를 포함을 해서 최근에 잘 나가는 이 전력 인프라 관련된 기업이라든가 어쨌든 AI 생태계 내에서 섹터별로 지금 순환매가 도는 이유가 여기 이제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적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건데요. 근데 이제 최근에 2차 전지 쪽도 약간 AI 쪽으로 연계가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지난 한 3주 전이었나요? 이 시간을 통해서 2차 전지 좀 눈여겨보자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좀 제법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좀 부담은 있긴 합니다만은 역시나 가던 시장이 다시 빠진다면 다시 또 고개를 들 쪽이 결국 반도체거나 2차 전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2차 전지는 지금 뭐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 부분 외에도 지금 로봇 관련된 테마랑도 좀 엮여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단발적으로는 또 5월 달에 미중 정상회담 일정도 있기 때문에 요거 관련해서도 약간 2차 전지는 좀 기대감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재반 여건을 감안할 때 좀 시장 저는 좀 조정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좀 조정이 나온다면 2차 전지를 다시 한번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노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자, 2차 전지. 그러면 2차 전지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도 뭐 1부 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 2차 전지는 ESS와 전고체 배터리 쪽 양쪽 중에 하나를 네. 좀 보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대표님이 생각한 2차 전지 어느 쪽을 좀 보고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시장에서 그러니까 2차 전지에 대해서 아직 발견 못한 포인트가 혹시 있다라면 그게 가격일 수도 있고 실적일 수도 있고 네. 대표님이 보고 있는 포인트는 무엇인지를 한번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그 국내 사실 배터리 하면 3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LG 엔솔, 삼성 SDI, SK 온인데 지난 3월 달에 인터배터리 행사에서 각 사들이 좀 지향한 부분을 이렇게 보면 네. LG 엔솔은 이제 기존의 뭐 전기차 외에도 지금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 그다음 로봇, 방산 이런 쪽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에너지 플랫폼 회사가 되겠다라고 약간 방향을 좀 확대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한편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포함을 해서 약간 프리미엄급 시장을 좀 먼저 선점을 하겠다라는 입장이었고 SK온은 뭐 열폭주를 막는다라든가 하는 약간 안전성에 포커스를 둔 것 같거든요. 이렇게 놓고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일단 SK온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뭐 나머지 두 개, 결국 이제 삼성의 SDI냐 LG 엔솔이냐 네. 이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요 시간에는 제가 두 개 중에 뭘 할 겁니까라고 했을 때 뭐 단연코 삼성의 SDI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고요. 삼성의 SDI 얘기를 좀 많이 들었었는데 네.
그 이후로 삼성 SDI는 제법 많이 올랐고 그렇죠, 맞아요. LG엔솔도 오르긴 올랐지만 SDI보다는 좀 덜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만 놓고 봤을 때는 뭐 여전히 저는 LG엔솔보다는 삼성 SDI를 좀 더 긍정적으로 보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뭐 삼성 SDI 너무 가파르게 오른 거 감안하면 지금 상태의 매력은 뭐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좀 보이고요. SDI가 갖고 있는 장점 어쨌든 이 전고체 배터리 시장에서 시장을 선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 SDI의 어떤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보시면 되고 LG엔솔은 너무 좀 많이 사업을 좀 넓혀놓은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에너지 저장 장치나 로봇 쪽이나 지금 LG엔솔이 지금 하기에 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LG엔솔 그동안에 좀 눌려 있었던 주가를 좀 턴어라운드 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 두 개 기업은 여전히 좀 중장기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기 밑에 지금 하단 자막 보면 타이밍이 어려운 2차 전지. 좀 저 말에 동의합니다. 타이밍이 네.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번에 전략적으로 LG엔솔이든 뭐 지금 말씀하신 종목들 접근하려고 할 때 그 타이밍은 결국은 조정 눌렸을 때 들어가는 접근 방법 그것이 유효한 걸까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눌릴 때 들어가는 게 맞고요. 아니면 또 기다리는 조정은 잘 안 온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분할 매수. 분할 매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가파르게 올라가 버리면 그렇죠. 내려오면 사야지 했는데 안 내려와서 못 사는 경우가 많고 그렇다 또 한 방이 또 확 들어가고 나면 꼭 내가 사고 나면 그때부터 빠지거든요. 이러면 좋은 거 붙들고도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좀 사놓고 밀리면 더 산다라는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되 지금 어쨌든 간에 좀 가열권에 와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네. 조금 눌릴 때 기다렸다가 분할 매수 들어가는 것도 뭐 나쁘진 않다라고 그럼 봅니다. 이쪽은 어떤가요? 우리 전통의 질문이 계속 또 많아지는데 전통의 2차 전지, 우리 네. 에코프로 가족들, 네. 그리고 뭐 LNF라든지 이런 양극재 기업들 이런 쪽에 대한 접근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오늘 2차 전지 얘기할 때 그쪽을 언급 안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쪽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최근에 주가도 보면 삼성 SDI, LG엔솔하고는 달리 네. 더 가벼운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그쪽은 별로 지금 힘을 세게 못 내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업황 자체가 그쪽으로까지 돌아가는 데는 약간은 시간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걸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로봇만 하더라도 구태여 우리 양극재 이런 것까지는 뭐 네. 크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약간 삼성 SDI나 LG엔솔 위주로 좀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뭐랄까 아직은 지금은 시장은 2차 전지에도 큰 그림 단으로 좀 가는 분위기가 네. 형성이 됐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강재현 대표는 자동차 부품을 자동차 부품 섹터를 선택을 해줬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나누신 건 아니죠? 네. 자동차 부품입니다. 자, 자동차 부품을 선택하신 이유부터 들어볼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난주와 똑같이 자동차 그리고 부품. 자동차와 그리고 부품. 네. 원래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지난주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예상치 부합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1분기가 실적 바닥이다라는 논리가 어느 정도 보여질 만큼 전체적인 매출의 증가라든지 제품 믹스 굉장히 괜찮게 나왔고요. 그리고 인도에서의 차량 판매도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중국 시장을 다시 점유율을 높이겠다 이런 전략으로 얼마 전에 신차를 또 발표를 했습니다. 아이오닉 V라고 발표를 했는데 네. 굉장히 평가가 좋습니다. 그래서 잘하면 이제 현대차 그룹이 예전에 중국에서 그래도 한때 잘 나갔던 것만큼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방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차량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정상화가 좀 되면서 실적이 확연하게 좀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는 이제 현대차 그룹이 한 단계 더 위로 가기 위해서는 멀티플을 어떻게 받느냐. 그러니까 성장성을 뭘로 보여주냐인데 현재는 여전히 로봇 AI 관련된 피지컬 AI 이쪽에 이슈가 계속 되고 있고요. 특히나 하반기에가 이제 어떤 게 들어가냐면 아틀라스가 이제 AI 학습이 이제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서 로봇 공장이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인 생산 체제를 갖추는 그 과정이 하반기부터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워낙에 밸류가 싸기 때문에 뭐 크게 부담을 가질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보면 현대차 다시 좀 핸들을 잡는 듯한 오늘만 본다면 네. 핸들을 다시 잡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중요한 건 완성차 다시 주도주로 자리를 잡아갈 수 있는 그 구간이 지금이라고 보시는 걸까요? 약간 지금부터 가능해 지금 좀 이른긴 한 거죠. 사실 살짝. 약간 이릅니다. 약간 네. 그러니까 약간 이른데 네. 근데 빠르면은 이제 약간 다음 주부터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5월달에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이제 말씀하셨을 때 5월달 기대치를 좀 말씀하셨던 부분 저도 약간 동일한 쪽인데 이게 제가 왜 그렇게 보냐면
실적으로만 움직이던 시장은 한계치가 좀 명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하방 시장과 나중에 업황에서 성장 이쪽으로 하는데 현재 국내 시가총액 최상위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는 제일 싼 게 현대차 그룹입니다. 그리고 상승폭도 제일 마른 게 현대차 그룹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격적인 상승은 아마 5월달 이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자동차 부품주는 이 뭐라고 종목별로 좀 부담을 갖는 종목도 있고 기대를 갖는 쪽도 있고 좀 이렇게 좀 갈리긴 합니다.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될까요? 자동차 부품은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신호등 비교를 해드릴 때 빨간불이라고 할 종목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전부 다 그럼 초록불인가요? 거의 대부분이 종목입니다. 주의할 종목이 없다. 크게 없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 시점은 앞서 자동차 완성차도 마찬가지로 보시는 거죠? 네, 비슷합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강재원 대표의 섹터 만나봤고요. 자 이어서 우리 김민재 대표의 섹터 만나볼 텐데 우리 김민재 대표는 섹터를 시총 상위, 반도체, 소부장, 자동차, 로봇, 2차 전지. 자 시총 상위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선정 기준부터 들어볼게요. 지금 3주째 같은 섹터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이거 오늘은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쟁 지금은 뭐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라고 사실상 표현을 하지만 여기서 다음 때 음봉 떨어지면 여전히 그냥 기간 조정 중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또 하나 보게 됐었을 때 지금 처음 3월달 조정받았을 때는 모든 종목이 다 같이 빠졌습니다. 전쟁과 관련된 이슈였는데 그럼 여기서 첫 반등할 땐 당연히 수급이 갈 수 있는 쪽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부터 무조건 먼저 갈 수밖에 없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소외됐었던 종목들이 이제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오히려 삼전닉스가 이제 물량 소화를 다 해놓고 약간의 기간을 채우기 위한 조정을 받을 때 그때 이제 오히려 삼전닉스 같은 경우가 약간 약세를 보일 때 수급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부장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자동차 또는 2차전지라든지 이런 로봇 쪽으로 움직여 나가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5월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로봇 쪽이나 자동차 쪽으로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삼성전자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나 또는 아니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파업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뭐 수혜를 받는 섹터가 또 노랑봉투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로봇 종목들이 움직이게 될 겁니다. 결국은 시총 상위가 이제 이 박스권 구간에서 움직이기 전에 그러니까 이 박스권을 끝내놓고 다음번 상승을 이어가기 전에 결국은 대형주단과 중소형주단이 모두 회복하는 구간이 바로 박스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승 랠리가 나왔을 때가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닉스는 지금 이미 다 회복을 했고 물린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물리더라도 단기간에 물리기 때문에 악성 매물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3월 달에 전쟁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빠졌었던 이 시총 상위 섹터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뭐 자동차 로봇 쪽 같은 경우에는 물량 소화를 지금 하기 위해서 오히려 5월 달 조정장 때 삼전닉스에서 빠져나간 수급들이 오히려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2차전지 지금 지난주에 핫했는데 조금 쉬고 있죠. 오히려 그래요. 매수의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로봇 같은 경우 이번 주부터 움직이고 있는데 여전히 매수의 기회라고 보고 있어서 5월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2차전지라든지 또는 소부장, 단 그리고 로봇 쪽 시장이 빠지더라도 이쪽에서 기회를 한번 찾아보자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아주 짧게 마무리해야 되니까 아주 짧게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반도체주의 흐름은 뭐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를 하는데 자동차, 로봇, 2차 전지는 이제 계속 따라붙는 듯한 이런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무엇을 살지보다 어떻게 담을지에 대한 기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뭐 로봇도 그렇고 또는 2차전지라든지 소부장도 그렇고 이 3월달 조정 받기 전에 강했었던 종목들 그 종목들 위주로 먼저 담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월 달에 강했던 섹터 군들 위주로 먼저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2차전지든 로봇이든 조정 받기 전에 강했었던 종목들이 지금 낙폭이 많은 상태인데 강했던 종목들 먼저 담으시면 괜찮겠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청자 마스터를 위한 내일의 섹터 만나봤는데요. 오늘 보고한 내용도 모두 비서진의 성적표에 기록되니까요. 각자 전략 보강해서 기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비서진들의 보고서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청자 마스터의 소중한 자산을 보필하는 종목 비서실 APM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밤 8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더 날카로운 보고서와 확실한 성적표를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죠. 감사합니다.